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세계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객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개 쩌는데 이상하게 나는 연봉이 낮더라.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회사만 문제 있고 이런 방식은 좋지 않죠. 물론 문제 있는 회사도 많은데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누가 잘못했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왜 일을 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회사가 문제니 어쩌니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자꾸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자본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대방도 자본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 개발자들을 고용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잘 알수록 훨씬 유리한 구도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객관화가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야근했는데 그 야근의 이유를 사실은 좀 팩트로 두드러 패야 될 때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야근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문제인 경우는 이런 거겠지. 내가 퇴근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슈가 회사가 그지 같은. 근데 또 회사가 그런 건 아니야. 보면 보통 사고 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영업팀에서 사고 쳐가지고 진짜 언제까지 된다고 빠르게 지 혼자 질러가지고 나랑 상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야근하고 이런 적은 있었거든요. 졸라 욕먹었지. 짜증나죠, 개발자 입장에서. 그런 영업팀 사원이 뭘 한다고, 씨. 이러면 짜증나는 거지. 일은 내가 하는데 지가 왜 일정을 쇼 붙여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좀 이렇게 올드한 회사일수록 그게 되게 심해요. 지들은 가서 영업하고 그런 것만 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개발자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제외하고는 보통 야근이 생기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개발자랑 협의를 아예 하지 않는 회사, 이건 3번에 해당하는 회사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직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개발하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어떤 우리의 소견 없이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하는 사람과의 협의가 되게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무조건 그럼 무조건 올해 일정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 빨리 처리해봐야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게 이직을 했을 때 특히나 자신의 객관화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좋은 개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정직원으로 오래 있고 딜레마에 많이 빠진 사람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짜 적당히 영혼 없이 사는 개발자들 보면 그냥 하는 테크닉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금방 신입들 치고 올라오는 애들한테 금방 대체될 만한 그런 테크닉 정도밖에 못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경력 많은데도. 경력 많으면 다 잘할 것 같지 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계속해도 이렇게 경력 많은 사람 무조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생각들은 보통 회사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어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세요. 경력 많은데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물론 본인도 못하면 다 잘해 보이겠지만 자신의 객관은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먹히는 사람인지. 근데 개발자는 다른 직업종보다 그 진검승부가 좀 잘 되어서 개발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진짜 잘한다 못한다 바로 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서 그런 건 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를 잘하고 가시면 다 잘하는 건 아니구만 이렇게 바로 아실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객관화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지켜주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대다수는 나는 청렴하고 나는 굉장히 괜찮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계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것도 추천한다니까. 이직할 의사가 없어도 한번 이력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컨택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컨택이 되나, 아니면 가볍게 한번 써보고 뭐 면접도 봐보고. 왜냐면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땐 그렇게 해보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왜 해요? 사람들한테 그 좋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막 표현하고 싶으니까,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애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몸짱이 되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어. 인스타가 없어.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의 섹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500년을 한 다음에 내가 그걸로 막 근육을 막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누가 그걸 운동을 하겠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밖에 안 보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심에 목맨다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은 단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는 한 번씩 봐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을 객관하고, 이건 굉장히 이렇게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 객관적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게 보통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인이 똑같진 않은데 보편적으로 이제 타인이 봤을 때 괜찮은 그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좀 잘 사귀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사귀면 일단 부정적인 사람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 이제 옆에 두지 마세요. 진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이제 제일 큰 이제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발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개인주의자가 돼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정서가 달라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만약에 수준이 좀 부족하고 막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직 같은 거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회사가 수준이 나보다 못하거나 수준이 낮아서 뭐 발전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본인이 잘해야 그게 가능하겠지. 본인이 잘해야 그게 가능할 텐데, 글쎄요. 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진작에 이직하지 않았을까요? 아닌데 우리 옆에 사람들은 다 졸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기도 알 텐데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그 부족한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냐면 모든 걸 다 알지도 않고 너무 넓어서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회사 내에서 나쁘지 않다. 좀 내가 주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절대 따라올 의지도 없고 동태 눈으로 그냥 영혼 없는 눈으로 그냥 바라보고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이직을 해도 되는데, 한번 저는 근데 회사에서 많이 알려주고 막 세미나도 연 적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려 그랬는데 동태 눈으로 쳐다보는데 뭐. 근데 난 그때 뭐 어차피 군 생활이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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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사를 바꾸는 거, 저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이직이나 퇴직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생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 다 망쳤어. 근데 실제로 그 이직하거나 뭐 그런다고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전 퇴사도 많이 해봤고, 뭐 각 회사 이직도 뭐 여러 번 해봤고, 뭐 프리랜서 하다가 아씨 못 갔네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다가 그냥 뛰쳐나온 적도 있고, 아씨 나 계약 파기하라고 그냥 위약금 물겠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뭐 그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 나는 상황은 없더라고. 내가 왜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아무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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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별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하루 잠깐 좀 피곤하고 그러다가 또 한숨 자고 제대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뭘 해보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금방 또 이렇게 좀 있다가 또 새로운 데 가더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인간은 환경을 못 이긴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 환경을 좀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사람들 답 없네. 애초에 그 회사 들어간 것부터 뭐 잘못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잘 안 바뀐다면 별로 저도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회사에 계속 있는 걸. 근데 뭐 만약에 괜찮은 분, 그렇지 않은 분 있으면 철저하게 나에게 영향받을 사람들, 그 사람 얘기는 내가 귀담아 듣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철저하게 이렇게 패스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평소에 팀노바 영상 많이 보시는 건데, 제가 말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채널들도 구독할 수 있고, 뭐 사실은 뭐 블로그나 막 이렇게 뉴스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소오주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세계관을 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리소스를 모아야 그나마 버틸 수가 있다. 근데 회사 자체가 가진 문화가 애초에 쉐시면은 그거는 진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진짜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는 또 개발자를 까다롭게 뽑더라. 그래서 연봉도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거기를 내가 우리 회사가 개차반인 건 알겠으나 내가 거기를 이직할 실력은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 결국엔 공부가 필요하죠. 참 슬프지.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경력이 좀 쌓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언제 어떻게 성장했지? 앞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부분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썩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4개월 막 6개월 이렇게 개발자 만들어준다 하는 곳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그런 쪽은 과잉 공급이에요. 사실 공급이 많고, 근데 특별해야 뽑히는데, 경력자 시장은 사실 뭐 경력이 많건 적건 그냥 이 가격 대비 이 사람이 제일 괜찮으면 그냥 뽑아요. 제가 그걸 증명했죠. 팀노바 신입인데 최근에 들어간 친구들은 거의 5년 이상 뽑는 그런 데 들어가고 그래요. 그 뽑을 때부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든. 그에 준하는 개발 실력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요. 그 회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도 대부분 핵심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기업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는. 저는 그걸로 뭐 실력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래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쪽은 진짜 준비가 절반인 것 같아. 가서 뭐 선배들이 알려줄 거라 생각 진짜 기대하지 말고, 밥그릇 싸움이에요. 전쟁터예요. 무슨 선배들이 알려줘요. 그 중에 진짜 착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선배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자세로 선배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배우는 정도가 그나마 베스트일까? 근데 그 선배가 과연 훌륭할까? 그걸 당신이 어떻게 검증하죠? 그게 문제지. 좋은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을 검증하는, 제가 보면은 연봉을 되게 강조하죠. 이게 학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연봉 말고 만약에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왜 뛰어난지를 증명을 하잖아요. 개발에 조회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설득하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어필하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대중들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연봉, 그리고 가장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메시지 전달에 편하다는 걸 알고 제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는 진짜 막 훌륭하다고 막 우리가 짱짱짱맨이에요 라고 해도 결국에는 스포츠에는 1등과 2등, 3등이 있듯이, 이제 어떤 학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학원들이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시장에서 얼마로 먹히고 있는지 그 돈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대부분의 학원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학원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나 봐요. 사실 제 눈에는 그냥 다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사실은 그런 까다로운 소비층이 그거를 잘 판단해서 어떤 학원을 찾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팀노바가 잘 되는 이유도
이번적인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특히나 응용 1단계 이상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면 기초를 떼고 이 친구들이 그래도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죠. 응용 2단계쯤 되면은 우리 축제 분위기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워낙에 매주 요즘은 워낙 취업이 워낙 많이 이렇게 졸업생이 이상하게 연말에 많이 몰렸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좋은 소식을 워낙 꾸준히 자주 보내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들 이제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아, 나도 여기 졸업하면 연봉 5천 이상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승리하고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선순환만 반복되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내 동료 내보다 3개월 정도 먼저 어떤 사람이 3개월 뒤에 저 연봉 받고 가네. 나도 3개월 동안 더 빡세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진짜 뭐 별로면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별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거나 결국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세계관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그 환경에 보통 지고 나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꿀 수 있어요. 뭐 이직을 한다든지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 환경을 피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렇게 나를 그 공격하는 대상들에서 그걸 피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학교 폭력은 굉장히 복잡하죠. 뭐 전학 가는 그런 문제,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막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큰 자극을 주는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포기 상태에 빠져서 동태 눈으로 경력을 보내지 마시고, 자신의 세계에 갇히지도 말고, 사람들 잘 사귀어서 좀 긍정적인 사람들 좀 사귀세요. 그러면 긍정적이 되거든. 그리고 사람들 탓은 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객관화가 주제 파악하라는 건데,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나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금은보화가 생겼는데 겁나 기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기쁘니까 난 굉장히 행복하다, 난 돈이 많이 많고 싶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던 개발자라면 어 사실 음 좋을 수 있겠네.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돈이 많아도 반대되는 생각, 우울하고 되게 힘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연예인이나 굉장히 유명인인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악플만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플, 소수의 그 악플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결국엔 자살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사실은 부정적 세계관에 갇히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그런 이렇게 소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충분히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에 대해서 주제 파악 먼저 한 다음에 환경을 좀 잘 다스리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측도 해 보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질문을 진짜 안 해요. 이렇게 정말 제가 성인들의 교육을 진짜 많이 하지만 다 성인들만 교육을 하는데, 정말 질문을 안 해.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질문이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에서 가장 핵심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창의력 연습이나 그런 창의력이 잘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뇌에 자극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산이 반복되다 보면 하루 이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기심도 많아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브르타,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르타와 어디서 기죽지 않는 후추파 정신 같은 거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좋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나 자신도 그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아주 원초적이고 누구나 노력에 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